복잡한 서울거리에서 주야로 수고하는 교통순경 아저씨들을 돕고도 지난해부터 일해온 꼬마 교통순경들. 이제는 관록이 쌓여 의젓한 교통순경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 꼬마 교통순경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거리마다 배치돼서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자신이 흔드는 신호에 따라 줄다름치던 차들이 멈춰서는 것이 사뭇 자랑스러운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꽃씨날리기 대회가 지난 8일 서울시 정합광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메마른 강토에 꽃씨를 뿌려 아름답게 가꾸자는 소녀들의 고운 맘씨로 이루어진 이날 대회에는 5천여 명의 소녀들이 저마다 맨드레비, 나팔꽃, 코스모스 등 아무데서나 필 수 있는 꽃씨를 담은 옷의 풍선 10개씩을 날렸습니다. 도라지의 음료를 타고 옷에 가로옮긴 수만 개의 꽃씨 풍선은 하늘 높이 올랐다가 터지면 꽃씨가 들과산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훈장을 받은 적이 없고 표창장을 타본 적이 없는 무명의 할머니 박삼동 여사. 45년간 싹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경기도 평택군에 해삼 재건중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이념이 무언지 잘 모르지만은 오직 농촌을 돕자는 굳은 집념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300여 명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복 등 일체 무료입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100원씩 예치된 예금 통장을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암약하는 사이비 교육 기업가들에게는 양심의 거울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장정들의 입영제도를 단독입영제로 실시하고 있어 이미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과거의 불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마련된 단독입영제는 입영장정들에게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 있는 이곳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은 더위를 잊은 듯 훈련에 열중하고 있으며 믿음직한 그들의 모습은 보다 굳건한 국토방위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을 기피해서 숨어 살아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 단 한 번 기회로 병역 미피일자 자수신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신고 요령은 혼적지 병무청장 또는 구시읍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 한 부를 첨부해서 소정의 자수신고서를 거주지 동읍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인데 첫째, 62년 12월 1일 이후 68년 12월 31일까지 입영 기피자 또는 응소 기피자, 둘째, 68년도 징병검사 미검자로서 69년도 수검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사내 대장부라고 존경을 받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토를 방해하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인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졸장부가 아니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 동지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함과나질 가리지 않고 조국 수호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낮잠이나 잔다는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핑계가 무엇이든 병역 기피자는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정부는 병역법을 새롭게 정비해서 올 1월부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기능 인력을 투입하도록 산업기능요원의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등 모두 3,36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수용해서 병역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위탁 영농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시장 군수의 추천으로 선발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게 되며 이들 모두 해당 분야에서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대폭 늘려서 철광, 기계 등
10개 업종만 하던 것을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전 제조업종으로 그 범위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산업기능요원 29,767명에게 병역 혜택을 줄 수 있게 됐으며 산업기능요원의 기술 자격도 682개 전 종목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추럭이 아프리카의 적도 지방을 북부 노르웨이로부터 보내온 3톤의 얼음을 싣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얼음은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흑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슈바이트 박사에게 보내는 스칸디나비아 약품 79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년 85살의 슈바이트 박사는 의학 박사인 동시에 철학 박사이며 음악가로서도 이름이 높아 특히 그의 파이프 올간 연주는 천하일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 박사는 이 얼음 포장이 큰 흥미를 가지고 관찰했는데 얼음을 유리 섬유로 격리시켰으므로 적도 지방의 염천하를 여행하고도 별로 녹지를 않았습니다. 한편 이곳 주민들은 처음 보는 얼음이 한없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